안녕하세요. 사업한 늘보입니다. 2023년 인도 법인 설립 절차를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번부터 6번 2차 서류까지 다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법인 설립증을 받는 것, 그리고 MOA, AOA, ESI, PF 코드, 그 다음에 이사 팬카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을 설명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법인 설립증, DIM, 펜, TEN, MOA, AOA, ESIC, PF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 애초에 이사들의 이사 식별 번호 같이 신청하고 팬카드 같이 신청하고 그리고 MOA, AOA 승인이 받기 위해서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ESIC, PF 코드도 같이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누기는 했지만 결국에 한 번에 진행이 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증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신청을 할 때 그 2차 필요 서류가 있었잖아요. 1차 필요 서류에서 미리 준비해 주신 어떤 이사 또는 주주의 신원 확인 서류, 주소지 증빙 서류 플러스 2차 필요 서류를 합쳐서 저희가 법인 설립을 신청을 같이 들어가게 되고 승인이 나면 법인 설립을 신청을 할 당시에 적었던 이메일 주소로 이 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고 하는 COI 서류가 PDF로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재질의 종이를 원본을 주잖아요. 근데 인도는 뭐 원본이랄 게 없고 그냥 PDF 파일로만 날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팬카드. 예전에는 팬카드가 실제 실물 카드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카드로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이렇게 서류화돼서 나오고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직접 잘라서 써라 하고 나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TEN. TEN이 뭐냐면 원천 징수를 위한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회계를 다룰 때 직접 깊이 다루겠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거래를 할 때 서비스나 또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 어마운트, 전체 어마운트를 다 이체를 시키면 안 되고 일부 금액을 공제를 하고 이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공제를 안 하고 그냥 전체 금액을 이체를 하면 사실 더블로 저희가 내는 거예요. TDS 상대의 그 원천 징수를 해서 냈어야 되는 거를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그리고 이 돈도 그냥 상대한테 다 줬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한 이제 코드를 발급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법인 주소예요. 지금 여기 법인 설립증에 이 하단에 메일링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거 하단에 제가 좀 지어놓기는 했는데 여기 법인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법인 주소가 이미 결정이 돼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때부터 애초에 전체 주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당연히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인도를 와본 적도 없고 뭐 인도에 부동산 서칭을 하기 위해서 뭐 몇 주간 출장도 다녀온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법인 주소를 어떻게 결정하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처럼 비상주 오피스 같은 데에서 이제 주소지를 그냥 빌려 쓰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아무 주소나 쓰면 안 되냐 그냥 뭐 거주지나 뭐 아는 친구 인도인의 주소지를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인도에서 상업지와 거주지가 나뉘어 있는데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소지 등록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GST 등록이 안 된다던가 물론 인도에서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이런저런 방법 하에 되게 많을 수는 있지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랑 그리고 전기세 고지서를 나중에 제출을 해야 돼요. GST, 특히 GST를 등록할 때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 주소 그냥 해서 COI까지 받았는데 이 서류를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추후에 생긴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법인 설립은 이미 돼버렸는데 그 주소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서류 변경하고 막 주소지 변경하고 이런 거 꽤나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법인 설립 신청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서류가 실제로 다 준비가 가능한 주소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컨설턴트한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장 깔끔하게 비상주 오피스, 어차피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상주 오피스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상주 오피스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게 비상주 오피스는 주로 얼마 정도 내야 하냐. 그래서 이거는 뭐 초반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월 기준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싼 데가 월 기준으로 한 3만원? 3만원 정도 되는 데를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흔치 않고 보통은 월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MOA, AOA 승인인데요. MOA, AOA가 말 그대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MOA는 Memorandum of Association의 약자고 AOA는 Articles of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OA에서는 회사의 목적 그리고 활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5가지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인명, 법인이 등록되는 주, 그리고 핵심 사업 목적, 그리고 수행 가능한 사업 행위 범위, 그 다음에 유한 책임에 대한 조항, 그리고 자본금, 주식 액면가가 다뤄지고요. AOA에서는 이제 회사 경영을 위한 기본 행정 구조를 다루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이런 컴퍼니즈 액트를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각종 회사의 용어, 유한 책임 회사 정의, 자본금 주식 증자, 이러한 규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행정 구조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OA와 AOA는 컨설턴트가 당연히 만들어서 드려요. 근데 이제 대다수가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케이를 하시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은 사실 크게 문제시 되진 않지만, 규모가 좀 큰 회사는, 사실 이 MOA, AOA 법률 검토까지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도 미팅을 한 4차례, 5차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부분인지라고 다 확인을 하시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셨는데 그 자신의 법인의 MOA, AOA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으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